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두 차례 임시감독 체제를 꾸려가면서까지 4개월 이상 끌어온 감독 선임 문제가 국내 감독이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회장인 홍명보 감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자 축구계 내부는 물론이고 축구 팬들도 지금 상당히 흥분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 문제입니다. 축구협회 측에서는 그동안 축구 감독을 선임하는 나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에 이어서 홍명보 감독까지 축협이 이걸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클린스만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축구계에 해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수나 해설자로 인정할 수는 있어도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비싼 몸값을 주고 데려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홍 감독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한 감독이라는 이력은 둘째치더라도 숱한 외국 감독 후보들을 언론에 흘려놓고서 결국 국내 감독으로 귀결됐느냐 하는 점들이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숱한 그 감독 선임 고비마다 축협 스스로가 정한 이런 구체적인 선임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신뢰성의 문제로 귀결되죠. 즉 축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국내 감독, 특히 구체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을 염두에 둬놓고서 시간 끌면서 여론조성한 거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 홍 감독 자신도 논란에 불을 더했죠. 자신은 울산 FC 감독으로 국가대표 감독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서 막바지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거, 이게 울산 FC뿐만 아니라 K리그 팬들에게도 배신 행위처럼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나서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는데 글쎄 유인촌 장관이 이끄는 문체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것도 납득하지 못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축구계와 축구 팬들이 이참에 스스로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한국 축구나 축구협회에 대한 희망은 아예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논란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축구계의 신구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 중에 하나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주호 전 국가대표 선수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고, 박지성, 이영표 같은 2002년 월드컵 이른바 찬란한 세대가 여기에 공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뒷전으로 물러섰고 이회택 같은 축구계 원로가 뜬금없이 축구계의 단계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김은국 씨 같은 축구 팬들이 나서서 축구계에도 좌파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온 국민이 축구 해설가인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태의 핵심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우리 축구와 경제, 산업이 만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축구와 축구 행정의 공통점은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책임 회피형 축구와 축구 행정입니다. 축구 보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백패스와 횡패스입니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찮게 좋은 성적 내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잘못되면 책임 소재 흐리는 게 축구 행정의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축구라는 게 사실 축구 행정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통하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면 속수무책입니다. 백패스, 횡패스로 어떻게 일선에서 압박 축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설 수 있습니까? 빌드업이라는 용어로 이걸 명분화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책임 회피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침 축구 행정이든 축구든 선진화하자니까 외국인 감독에 우리가 집착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 축구라는 게 근본적으로 파벌 축구, 선업에 따지는 축구 이런 걸 피하자는 거였고, 이게 국내 감독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히딩크를 데려와서 2002년에
찬란하게 성공을 거뒀던 거죠. 마침 그 새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의리 축구라고 해서 이른바 파벌 축구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믿음의 축구라고 믿었겠습니다만 원팀 코리아를 해쳤던 당사자죠. 인생 마지막 도전이란 이번 감독직에서 이런 선입견이나 국내 감독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봐야 될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뜬금없이 축구계 단결을 외친 이회택 감독의 경우도 어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신이 스트라이커였던 시절에 자신한테 골 넣을 기회가 왔을 때 슈팅을 하면 선배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빠따 때렸다. 자신한테 왜 패스를 안 남겼냐. 이런 파벌 축구, 이런 선후배 축구가 우리 축구를 망쳐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책임 회피형 축구라고 하는 거고 외국인 감독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 보자.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논의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축구협회 행정의 무능과 관련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제기돼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게 축구협회라는 단체가 너무 오랫동안 족벌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정몽준에서 조카 정몽규에 이어지는 이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축구협회를 사유화해온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왜 하려고 하냐? 정말 개인적인 희생과 봉사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닙니다. 재벌 회장직이 결코 줄 수 없는 명성과 혜택을 이 직이 특히 해외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제올림픽연맹 IOC 위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정몽준 회장이 국제축구연맹 FIFA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축구협회장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가 협회는 내 거다. 회사가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국제대회에서 기분 좋은 성적 내면 사비 좀, 사재 좀 내서 선수들한테 나눠주고 결국 안 좋으면 뒤로 물러서서 희생양을 찾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재벌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상화된 문화입니다. 사석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내 조직,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재벌 청소하고 대면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홍명보 감독도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어감홍이라고 그럴까요? 어차피 감독은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으로 2014년에 실패한 후에 홍명보는 축구협회에서 행정가로 일했습니다. 회장은 이름값은 높았지만 무능했던 클린스만으로 한번 망신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자기 말 잘 듣는 국내 감독 선임해서 움직여보자 이런 걸 텐데 운 좋아서 성적 좋으면 위험 부담하고 그를 고른 내 공이 되는 거고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면 국내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어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을 겁니다. 우리 재벌기업 직원들은 우리 재벌그룹 기업 문화 보면 자신의 주도하에 신산업 같은 거 추진하게 한 다음에 잘 되면 자신의 덕이고 안 되면 전문 경영인 책임으로 몰아서 옷을 벗기죠. 문제는 과거 이제 인풋 투입 전문 시대에는 재벌 체제가 나름 강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말아먹어도 내가 말아먹는 거니까 내가 책임짓게 하고 재벌 총수들이 굉장히 스피디한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에선 시간이 걸리죠. 이게 반도체 1위를 그간 만들어온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아웃풋,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승부수를 찾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대규모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도체의 비유를 하자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의 추세 이런 거에 해박해야 옳은 방향으로 뛰는 겁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 인풋 혹은 아웃풋 생산성이나 혁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축구에서는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겁니다. 2002년이 인풋 몽땅 다 때려박는 방식으로 낸 최고의 결과물이다. 그 이후 그 근처도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총수의 전폭 지원이 있었죠. 온 국민이 성원했죠. 우리 땅에서 혁신 없이도 투입만 가지고 우리 축구가 월드컵 4강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축구협회의 정체성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혁신이 필요한데 그 축구협회 수장인 재벌 회장들은 태도나 철학, 운영 방식에서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이나 기업계가 재벌 체제, 일가족 중심 대기업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보다 더한 족벌 체제가 축구협회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 축구는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른바 백패스와 횡패스로 일관하게 될 겁니다. 정몽규 아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임으로 또 재벌 총수, 심지어는 정시 일가가 오느냐, 이게 오히려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